피곤하시죠? 그 문제는 미리 풀어오지 마세요. 항상 제가 풀라고 시킬 때 풀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할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직 뭔가에 익숙함도 없고 아직 피셋을 읽는 그냥 문자 그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40문제를 한 번에 쭉 풀고 리뷰를 한다? 그러면 풀었을 때 내가 떠오르지가 않아. 이게 다 이제 자기 반성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일단은 이제 아예 40문제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피셋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40문제 시간 재고 풀고 리뷰하고 이거를 공부량 진입 시기 상관없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진입 초기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 이걸 좀 절차를 세분화해가지고 단계 끊어서 한 문제를 풀고 내가 어떻게 풀었지라는 생각이 생생할 때 그거를 자꾸 리뷰해보면서 비교해봐야 돼. 이건 혼자 공부하든 강의를 듣든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제일 강조할 점은 욕심을 내지 말고요. 그때 풀이를 시켰을 때 자기가 푸는 과정을 생생히 기억한 다음에 그걸 자꾸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정한 걸 습관화로 몰고 가야지 자꾸 시간에 쫓겨서 아직 뭔가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 그러면 뭔가를 배워도 자꾸 그게 안 나와. 급하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가면 다 이제 힘들다 그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전에 가면 역시 난 나야 하고 풀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설령 그런 생각은 했을지언정 실전 연습에서 그걸 고치려는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왜? 40문제만 계속 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를 풀어오지 마시고요. 현장에 와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를 풀고 그 생생한 기억을 비교해가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피셋 개관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요. 거의 제한시간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첫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한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한시간에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소가로 하나가 지식이 아닌 능력을 묻는 테스트다. 우리는 지식을 학습할 게 아니라 능력을 체화해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적은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론 모든 시험에 제한시간이라는 건 있지만 이 피셋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 좀 미운데 절대 다 풀지 못하게 시간을 줘요. 다른 시험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 풀 시간을 주잖아요. PSAT는 평균적으로 다 풀 시간을 안 줘요. 그럼 이게요, 합격 컷 부근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피셋 120문제를 다 푸는 학생은 없어요. 합격 컷 부근으로요. 진짜 상위 한 몇 퍼센트 가야 나와요. 다 푸는 친구들은. 그럼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다 풀지 못하는 걸 전제로 깔고 갈 텐데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럼 피셋이라는 걸 출제를 할 때요. 40문제 안에 누구나 쉽게 풀게끔 내면 출제가 실패한 거예요. 맞죠? 그럼 출제자는 당연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 못 풀게 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누군가는 다 풀잖아요. 풀기는. 그 친구는 어떻게 풀까요? 방법이 있겠죠. 출제자는 이걸 다 못 풀게끔 정보를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이 시간을 똑같이 줬을 때 누군가는 빨리 풀 장치를 항상 넣어 놓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서 확정을 못하지만 거의 저는 이제 속으로는 이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겠네. 내가 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한 시간 부분에서 이제 실수와 못 푸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 유형화 넘어가서 성관 얘기 또 나오죠, 그죠?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제 여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성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누구는 빨리 푸고 누구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럴까? 그게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가 장치를 항상 숨겨놔요. 그 장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페이지는 어디로 가시냐면 한번 쭉 넘기고 있어봐요. 1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올해의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시간은 이 정도만 드릴게요. 다 풀지 못하셔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욕심을 버리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항상 이거 지켜주세요. 제일 먼저 풀이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아까 잘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구조 파악. 그죠?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 먼저 확인하라고요.
그림과 표가 주어졌네요. 복수 자료형이죠, 그죠? 자, 도출형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단일 자료형, 복수 자료형, 도출형 이렇게 했잖아요. 이 문제는 도출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도출형이더라도 복수 자료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단일 자료형 해서 다음에 완전히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포함 관계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가 주어져 있고요. 묻는 걸 아직 보기 이전에 이걸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뭐도 주어져 있죠? 수식도 주어져 있죠. 그죠? 2분 10초 정도를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절반 정도를 쓰시면 돼요. 풀지 말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는 뭐 적게 걸릴 거고 어떤 문제는 많게 걸리겠지만 하나만 다시 강조할게. 한 번만 더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문제 푸는데 욕심내고 급급해하지 말고 자료를 먼저 파악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실전 가서도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정확도가 올라가고 더 빨리 풀어요. 오히려.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목 읽어볼게요. 19년 지역 고령 인구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 이렇게 제목 중요하다 그랬죠. 단위도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체크는 하지만 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아, 지역이 주어져 있구나. 요거는 이제 콘텐츠로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나라 지역이요. 총 16개, 제주도까지 합하면 1개다, 17개다 이렇게. 도 혹시 아세요? 그죠? 8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그죠? 세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진 않은 내용입니다. 이걸 세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낫다 이거죠. 자, 세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지역마다 여기에 고령 인구가 막대기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요 선 연결되어 있는 게 비율로 나와 있다. 이 정도 되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세요. 자, 표에는 뭐가 나요? 지역별 고령 인구 및 고령 인구 비율.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딱 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둘에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거의 주질 않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풀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이 둘은 사실상 같은 거죠. 보시면 나와 있는 게 고령인구 제목이 똑같잖아요.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똑같은 거예요. 제목이. 그러면 연도가 25년, 여기는 85년, 여기는 45년, 85년, 35년이죠. 35년, 4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도만 다른 거예요. 이제 좀 보이세요? 그냥 이거를 한 칸만 늘려서 여기에 그냥 넣어줬으면은 그게 단일 자료인데 참 어렵게도 만들려고 애썼구나.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런 생각 비슷하게 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별거 아니구나. 됐죠? 그럼 각 지역마다 연도에 따른 고령 인구와 고령 인구 비율이 주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표와 그림 말고 또 뭐가 더 주어져 있죠? 수식.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처음 하는 얘기예요. 도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도출의 첫 번째 문제니까.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고령 인구 주어져 있죠? 비율 주어져 있죠? 자, 저는 이제 여기에 색깔을 다르게 놨는데 이유를 알겠죠? 여기에 주어져 있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죠? 인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출제자가 이 수식 줘놓고 이 자료 줬는데 이 인구, 이 출제자가 어때? 정성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딱 오고 나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부터 확인하라? 인구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묻는 선지가 좋은 보기일 가능성이 커요. 출제자는 분명히 자기 의도에 맞춰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간 애들을 좋은 보기로 넣어놓을 가능성이 커요. 발레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따져보자고요. 좋은 선지가 보통 하나 있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좋은 보기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가 있다면, 4개 중에 하나가 보기가 있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찍었을 때 내가 좋은 보기를 고를 확률이 얼마죠? 25%죠. 4분의 1이니까. 그죠? 근데 이 의도대로 따라가면 제가 세봤을 때 70%가 넘어요.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80%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꼼수가 아니죠.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도 그렇게 길 안내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를 봐달라 이거예요. 보이죠? 뭐가 더 중요한 선지 같아요? 그렇죠. 또 있죠.
죄송해요. 없네요. 리을이죠, 리을.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고령 인구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실전에 가면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을이 중요한 선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맞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도 이게 안 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비율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전체를 놓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리을이라는 거에 이제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확인할 게 45년의 충북 인구는 전남 인구보다 많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45년 주소 찾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자료를 먼저 봐두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야 이 링크를 잘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헤매면 한 번 급하게 서두른 것만 못해요. 반대 얘기예요. 성급하게 한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45년 주소 찾아가시고 충북과 또 눈으로 가는 거죠. 전남 인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어이구 안 보이네요. 이게 아래에 잘렸나요? 충북 여기 있고요. 여기 전남 이렇게. 여러분들 종이에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요. 핑계를 대자면. 그럼 충북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정리할 때도 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실 때 아까 역발상 얘기했죠? 인구가 중요한 거니까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비율분의 고령 인구다라고 정리를 하고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리됐으면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눗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쳐놔요. 비율분의 이렇게 이러면 안 헷갈리잖아. 이렇게 해두면 그럼 내가 나중에 얘가 분모고 분자다 이렇게 눈으로 표시해 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을이 중요한 걸 알고 딱 넘어오는 거죠. 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충북의 인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리을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충북 인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쓰자면 39.1분의 646이 되는 거고 이제 리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 인구 같은 경우는 45.3분의 7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할 차례 왔죠? 그러니까 왜 제일 처음에 비율 판정을 먼저 했냐면 이제 앞으로 비율 판정은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차를 대강을 봐요. 한 100점 나잖아요. 여기 차를 한번 봐요. 여기는 얼마쯤 나죠? 0.9 더하면은 6.2 정도 나잖아요. 이건 눈으로도 대강 생각하면서 볼 수 있어요. 비율로 본다 이거죠. 비율로 이렇게. 그럼 얘가 한 40쯤 되는데 6점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한 15% 정도 되죠? 넘죠? 너무 빨라요? 대강. 자, 이거 동의하세요? 이게 10%, 20%는 항상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좋아요. 40에 10%는 얼마죠? 4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4보단 크니까 그 다음에 항상 절반씩 이렇게 퉁퉁 쳐서 기억을 해주세요. 계산을 해주세요. 40에 10%는 뭐 이런 건 굳이 안 써도 되니까 4고요. 그러면 이제 5%는 이제 어떻게 되죠? 뭐 2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아직은 왜 용병법이 아니니까 대강 계산할 거니까 대강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39.1이지만 40보다 작지만 대강 이제 40 정도로 요 숫자를 잡고 6.1을 계산해보면 얘가 15% 넘는다는 거예요. 40하고 6일 때가 15%인데 6보다 크고 40보다는 좀 작으니까. 이해돼요? 뭐 16, 17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아요. 15% 정도다. 대강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646이죠. 그럼 그거의 100이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몇 퍼센트 정도 되죠? 15%가 그냥 넘죠. 이거 동의 못 하세요? 64에 10%가 64죠.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절반이 얼마죠? 32잖아요. 그럼 96밖에 안 돼요. 여기는 100이 어떻죠? 40 잘못 쓴 거 아니죠? 여기는 96이네요. 이럴 때는 이제 헷갈리니까 용병법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오케이? 이제 그래서 여기 눈대중으로 안 될 것 같아. 딱 봐도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용병법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비교할 거는 요 두 가지였지만 39.1분의 646하고 이제 비교할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놨으니까 6.2 그리고 여기는 96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죠. 94? 땡큐요. 94 이렇게. 자, 비교해 봅시다. 그럼 얘는 얘분의 얘를 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가 되죠? 이 녀석이 자 15보다는 좀 더 크죠? 16보다 더 크죠? 왜냐면 40으로 일단 두세요. 40분의 640만 놓고 볼게요. 그게 이제 계산이 편리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40분의 600이 15잖아요. 맞아요? 그럼 40 더했으니 640은 16%잖아요. 그죠? 근데 분모가 작고 분자가 6만큼 더 크니까 얘는 16%보다 더 큰 거예요. 되죠? 그럼 이 녀석은 대강 뭐 16.xx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6으로 잡았을 때가 16%가 안 되잖아요. 6으로 잡았을 때가 90이 딱 15%잖아요. 그죠? 그럼 16%가 되려면 96대가 되죠. 근데 얘가 더 크잖아요, 분모가. 그러니까 얘는 15. 얼마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 나오면 조금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용병법으로 가면은 좀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아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대강 완전히 차이가 확 나게 주면 이제 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로 가면 이렇게 적어서 이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꼭 이 정도는 있잖아요. 세밀한 계산 작업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질문할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시간을 얘기해 줄 건데 그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아요. 그럼 저도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선택 취합을 하실 준비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종합을 해보면 이제 비율 판정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크니까 이건 어떤 선지가 된 거죠? 옳은 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을이 맞으니까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됐어요? 틀렸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마도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갔기 때문일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할 게 뭐예요? 이제 자 여기서도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 잠깐만 이것도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선순위하고 1, 2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아래다가 1 우선순위하고 뭐 출제자의 의도 돼 있고 여기에는 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별표 이렇게 별 하나 치시고 변론인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 보기에서 있잖아요. 보기에서 두 번째 보기는 쉬운 것 또는 짝 이렇게 짝보기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자, 이제 다시 문제로 와보실래요? 방금 푼 문제가 13페이지. 자,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두 개 남았는데 이제 굳이 어려운 거 골라야 되겠어요? 쉬운 거 골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쉬운 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 맞춰갈 필요는 없고 보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 보기를 선택할 때는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고 항상 이제 비교할 준비도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리을이 맞고 나니까 남은 건 4번, 5번인데 둘 중에 뭐가 남았어요? 니은과 디귿이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이 쉬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연산 과정을 머릿속으로 딱 도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연산의 량을 도출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제 니은을 한번 볼게요. 45년에 노령 인구의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4곳이다. 그리고 디귿 25년, 35년, 45년에 고령 인구 3개 지역은 모두 동일하다. 어때요? 니은 디귿 중에 어때요? 둘 다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마음속에 드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는 니은일 것 같아요. 연도도 하나고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 그대로 찾아가면 되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디귿도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교해 보자면 얘가 쉽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가 쉬워요? 곱하기 나누기가 쉬워요? 더하기 빼기요. 그럼 비율보다는 합 이런 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항상 그냥 무작정 풀이로 들어가지 말란 소리예요. 읽고서 얘가 연산과 양이 얼마인지도 막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를 들어갈 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자, 그럼 이제 니은 다시 들어가서 40번, 이제 45년이니까 40번 쭉 보기만, 앞자리만 보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네 곳. 자, 잘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시면 없죠? 그 아래로는. 그죠? 다 3이잖아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은, 리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아니요. 이제 지금 질문 안 할게요. 이제 나중에 가면 제가 이렇게 풀고 났을 때 한번 이런 질문도 드려볼 거예요. 이제 뭐 순들거나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이번에 어떤 보기부터 보셨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이거부터 봤을까? 이해되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기억부터요. 자, 조금 이제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피셋을 준비하시는 거면 다 5급 준비하시나요? 혹은 뭐 7급 준비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뭐 물어보기 뭐하는 약간 사생활이니까 답을 원하진 않고요. 그냥 5급이라고, 이건 5급 수업이기 때문에 5급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0명 중에 의외로 많이 안 뽑아요. 1차가 한 15명에서 많아야 18명이 합격을 해요. 응시생 기준으로 이 비율이.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죄송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탈락이라는 말에 모든 수험생이 그러겠죠? 이게 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명이요. 우리 일반 100명이 아니잖아요. 공부 좀 한다는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 100명 안에 한 80명은 될 거예요. 상위권 안에서 또 이 대부분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잔인한 말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과 비슷하게 하면 떨어져요. 그러겠죠.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대부분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1차 얘기니까 이 정도 얘기면 충분한데 뭐 2차, 3차 가면 더 하죠. 그죠? 그래서 절대 이제 무지성으로 펜을 들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옳게 됐으니까 4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 이렇게 보셨다면 그 안에서 왜 이렇게 봤지 고민해 보시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도 좋겠죠. 분명히 거기서도 얻을 게 있을 테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첫 페이지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성관이한 얘기를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본 거예요. 단순히 이게 들어맞는 하나의 예를 제가 본 게 아니라 아마 내일 모레쯤 이 도출형 문제를 보게 될 테지만 한 80%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1, 2, 3, 4, 5번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제 막 순서대로 1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뭐 번호 순서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도 좀 위험한데 1번부터 보는 건 전 말려요. 그거 무지성이잖아요. 출제자가 분명히 중요한 걸 심어놨는데 그걸 순서대로 보고 있다? 남들보다 확인 안 해도 될 정보를 더 확인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더 쓸 거고 문제 당연히 못 풀죠. 맞죠? 자, 페이지에 이제 성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만약에 저를 계속 이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성관이 계속 적용되는 거를 보게 될 거고 뭐 이 첫 페이지 오늘 했던 내용이 이제 거의 제가 한 80%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남은 수업은.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오늘 수업만으로도 뭔가 효용이 조금 느껴지게끔 하는 의도를 좀 전달을 저 개인적으로 한 것 같아요. 반응을 보니까. 죄송해요. 자꾸. 자, 그래서 이제 성관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제한 시간에 이런 것도 있죠. 실수.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꾸 막 정보를 확인을 다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뭐 갔는데 뭐 더하기를 잘못한다, 빼기를 잘못한다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실수를 안 하게끔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돼요. 자,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실수의 실수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이제 하려면은 조금 한 20문제, 40문제씩 쭉쭉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랑 조금 상충하죠. 아까는 뭐 한 문제씩 풀려면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40문제만 푸는 연습만 하지 말고 병행하라는 뜻이에요. 한 문제씩도 풀어보고 5문제씩 풀어보고 자전거, 세발 자전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듯이 일주일에 필수 공부를 한다 치면 한 절반 정도는 개별로 풀어보고 한 절반 정도는 뭉텅이로 뭐 10문제, 20문제, 40문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꼭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제발 40문제 무조건 몽땅 풀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20문제나 40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실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거를 관리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실수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는 공통적이라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3페이지. 거기에 이제 25번 문제 같은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황, 자료, 언어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발문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풀다 보면 어때요? 옳은 걸 고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 이것도 한번 풀 건 아니고 메커니즘만 설명을 드릴게요. 25번 같은 문제가 여기에 이제 다른 발문과 다르게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항상 기계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거와 별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옳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옳은 건 이렇게 틀린 건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문제에 따라서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냥 모든 선지에서 옳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틀린 것은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나중에 갔을 때 OMR 체크할 때 항상 여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보는 거죠. 이 짝이 맞는지를. 약간 눈을 크게 뜨고서 여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OMR 체크할 때는 이렇게.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옳지 않은 발문이 훨씬 적잖아요. 요것만 특별히 이렇게 V자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분명히 처음에는 이 실수를 했었는데 제일 처음 한 실수가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안 하게 돼요. 이거는 습관이 아니라 메커니즘 때문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해요. 실수라는 게.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실수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덧셈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 종종 있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딱 이거를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번 막 풀잖아요. 문제를 양치기 한다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실수 따로 세고 곱하기 나누기 실수를 따로 세봐요. 그랬는데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온 실수가 전 여기서 더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도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암산으로 하더라고. 당연하지만 그죠? 얘는 어려우니까 저거 아까처럼 이제 헷갈리면 이제 용병법까지 가는 막 이런 메커니즘을 다 만들었으니까 실수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걸 적어서 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꾸 눈으로만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고안했던 거는 내 습관을 버리고 더하기 빼기 계산은 적자. 이렇게. 그런 거를 본인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치기를 하실 때 이것도 하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페이지로 가서 거기에 인식 속도하고 아까 양치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치기 부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실수 관리예요. 실수만 덜해도 합격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120문제 풀면은 적은 사람은 한 두세 개 하는 편이고 많이 하면은 막 7, 8개 하거든요.
120문제니까 그 정도 비율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10%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만약에 6문제를 하면 평균 점수가 5점이에요, 5점. 커트라인 아래 5점, 위로 5점에 수험생 절반 이상이 있어요. 엄청 크거든요, 그죠? 막, 아까 막 성관 이런 거 안 적용해도 실수만 안 해도 컷에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줄이는 데 목적을 둬야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실 때 이 실수 관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 진짜 위험해요. 시험장에 가서 울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하는 실수를, 피셋은 특히나 실수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실수 관리라는 거는 메커니즘, 원인을 항상 찾아내려고 하고 틀렸을 때는 그 다음에 메커니즘,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20문제 중에 실수를 두세 개 하는 것 정도로만 목표를 잡고 문제를 많이 풀 때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막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뭐 피드백 정도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시 첫 페이지 거기 이제 더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한 시간에 이제 실수가 있는데 실수 관리에서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되게. 맞죠? 여러분들한테 몫을 넘기고요. 그 슬러시 하고서 이제 뭐가 돼 있죠? 함정 유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목과 달리 자료 해석에서는 함정을 하라고 파놓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매년 한 2개,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때요? 정형화된 모양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걸 한번 봅시다. 올해도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함정 얘기를 미리 힌트를 줬어요. 함정 빠지지 마세요. 줬어요. 자, 몇 번 문제냐면 거기 21페이지로 가시면 33번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십이 페이지 33번 풀고 계시죠? 3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못 푸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문제인가요? 많이 안 풀었잖아요. 근데 제가 쉬운 문제 뭐 골라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함정 문제인데 뭐 마냥 쉽지는 않고 아까 봤던 것도 처음 문제 정도만 쉬었던 것 같고 그냥 올해 기준 중간 난이도예요. 그래서 인문 강의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배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본인이 너무 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준이 여기 있다면 목표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씩 이렇게 나아가면서 만족하시면 돼요. 여기가 왜 난 아니지? 라고 하면 절대 이 시험 통과 못해요. 특히 끝까지 보신다면.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갈 길이 엄청 많아요. 진짜 뭐 필셈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욕심내지 말고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 많이 남았으니까. 자,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함정 문제인데 함정 문제 혹시 찾으셨어요? 무엇이 함정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인문 강의에서 몰아서는 이제 못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함정 문제만 모아서 보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자, 문제 볼게요. 33번. 2020년 값시의 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에 대한 가율이다. 옳은 것을 골라. 이렇게 이제 실제 풀이처럼 이제 가보는 게 체크를 해보고. 그럼 이제 아까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그랬죠. 표가 주어져 있네요. 표하고 그 다음에 각주, 수식 하나 있어요. 그죠?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물론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걸 알아내야 되겠죠. 표의 제목을 보자고. 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현황 이렇게. 이제 톤이 있고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여기 제목에는 배출량이라고 돼 있는데 표에 보니까 비율, 제목에 안 나온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배출량, 배출 비중, 배출량, 배출 비중이구나. 이런 정도 확인하고 배출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PM10 기준 상위 5개 선정하고 6개 오염물질 조사했던 어떤 모집단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냥 표만 봐도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 비중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방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딱 눈이 가야 되는 부분이 보이죠, 이제는. 어디가 보여요? 배출량이 있고 비중이 있으니까 너하고 너 분자 주어져 있으니까 분모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전 문제로 간다면 저걸 먼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왜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안 접해 보셔서 그런 것 뿐이니까 이제 처음 접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필셈 문제는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수치를 주면 종류가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아까 도나 지역처럼 우리의 상식 선에서 이미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지는 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각주를 많이 줘요. 아마 풀어보셨던 분은 아마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혹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그걸 안 주더라도 자료 안에서 그게 전체 다 주어진 걸 수밖에 없게끔 수치를 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문제에서 배출원을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각주를 주기 전에 표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다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판정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또 했는데 요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개. 필셋 자료 해석에서는 개라는 말 잘 안 써요. 뭘 많이 쓰냐면 여기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전체를 거의 많이 써요. 아시겠죠? CF 비교하라고 이렇게 써두세요. 이렇게 네모칸 치고 뭐 형광펜은 좋고 뭐 그냥 펜이 있으니까 네모칸 치시고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전체 합계인 거예요. 배출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개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주어진 거 합한 것뿐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개라는 말과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긴 전체잖아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한 문장 문제가 아니었으면 여기 전체라고 줬을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거 있을까? 뭐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문제 푸는데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개라고 줬기 때문에 함정이 나와요. 오히려 예상하고, 이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익혔다. 유형 같은 걸로. 익혔다. 그럼 알고 들어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너 여기 이거 분명히 선지로 내려고 이렇게 또 함정판 하구나. 이렇게. 출제자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라는 단어를 보고 아 여기 전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그러면은 선박, 화물차, 건설장비, 비산업, RV 잘 안 보이네요. 어찌됐든 영어떼기라고 할게요. 영어떼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개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함정 부분인 거예요. 함정. 그래서 다른 배출 원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면 이런 생각 못하고 넘어가면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막 뭔가 단계 막 넘어가죠. 그죠?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형을 하나씩 건드리면서 그 얘기를 최대한 다 하고 싶은 또 제 욕심에 오늘 하루만으로 좀 강의를 완성을 좀 나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요. 아까 이거 하나 꼽은 거랑 이거는 꼽았는데 당연히 함정이 우선이에요. 함정은 잘 안 등장해요. 등장하면 걔가 무조건 1순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함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배출량, 배출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까처럼 또 고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또 고쳐보자. 머릿속으로. 전체 배출량. 그리고 이제 실전 가면 다 쓰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땡 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뭐 나중에 자신 있으시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축약해서 쓸게요. 전체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중분의 배출량 이렇게 정도만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가든 써놓고 가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비중분의 량이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를 하면 요렇게 B금 정도 쳐놓으면 이제 보기 확인할 때 조금 편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전체 배출량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봐요. 이게 말고 다른 존재성이 나온다면 무엇을 함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쭉 보세요. 이제 다시 이 생각을 넣어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쓱 훑어보세요. 어디가 함정 관련된 걸까? 다른 배출원의 존재성이 문제가 되는 보기가 어떤 걸까? 보여요? 보였어요? 찾았어요? 순위죠, 순위. 디귿.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수치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위를 확정하고 있겠어? 아직 여러분들이 안 접해봐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충분히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함정에 관련된 게 디귿이구나를 알아채면 또 디귿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히 볼게요. 기억본 같은 경우는 왜 아니에요, 그거랑? 화물차, 건설차 배출원을 딱 집어줬잖아요, 두 개를. 다른 거는 뭐 끼어들 틈이 없죠. 상관없을 것 같고. 니은 같은 경우는 기준 PM 2.5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배출원의 비중 합은 90이다. 니은도 관련이 있겠네요. 상위 5개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 정도가 우리가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가 NOX의 전체 배출, 건설장의 네 번째, 순위라는 건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얘도 다른 녀석이 고려가 될 것 같고, 리을. 전체 배출량은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죠. 나머지 순위랑. 이 식만 이용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디귿, 니은부터 볼까요? 순서대로 그냥. 자, 어떨지 모르겠네. 자, PM25의 기준 배출량 3. 이 PM25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주소를 이제 니은부터 찾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배출량 상위 5개. 그럼 배출량이 딱 보시면 상위가 하나,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위 배출량으로 찾아도 되고요. 하나 더. 비중으로 찾아도 상관없는 거 맞죠? 어차피 순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나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더해봐서 100에서 모자른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것만 다 더했는데 99야. 그럼 나머지 건 고작 다 해봐야 얼마인 거야? 비중으로 따졌을 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더해봤더니 80이야. 그럼
그럼 나머지 다 합치면 20이니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느낌. 그럼 다 더해봐요. 얼마 정도 나와요? 다 더해봤어요? 90 넘죠? 근데 저는 왜, 자, 아까랑 다르게 저 계산 안 했죠? 이게 시켜봤어요.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약간, 설마, 아니죠? 제 거였네요. 자, 왜 계산을 안 했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계산 안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이는 읽어봅시다. PM25의 기준 배출량 상위 5개의 배출원의 배출 비중의 합은 90%이다. 이상이다. 자, 지금 저 표에 나타나 있는 5개 있잖아요. 저거는 1, 2, 3, 4, 5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죠? 표에 안 나와 있는 녀석이 새로운 뭐 4등이나 새로운 3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저거보다 더 크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1, 2, 3등, 4등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더해보니까 90 넘었잖아요. 그죠? 1, 2, 3, 4, 5 이걸 다 더한 게 예를 들어서 91%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표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녀석이 8%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예시 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5등이 예를 들어서 7%였다고 칩시다. 얘가 10이었다 치고. 그럼 실제 순위는 5등은 얘가 아닌 거죠. 실제 순위는 누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거보다 비중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 실제 1등부터 5등까지를 더한 건 우리가 표에 나와 있는 1부터 5등까지를 다 더한 91%보다 얘가 빠지고 얘가 들어가게 되면 1%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는데 이제 엿보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냐면 표의 상위 5개 비중 합이 9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냐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때요? 요거 좀 어려워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방금 예제 든 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순위를 매겨보면 1, 2, 3, 4, 5라는 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1, 2, 3, 4, 5는 사실 이 표에서의 순위지 이 전체 배출원의 순위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다 더했을 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얼마 나와요? 91.7%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91.7%가 만약에 상위 5개의 합의 비중이다 하면 틀린 건데 상위 합이 91.7%라면 틀린 거죠. 다른 배출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다른 배출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A라는 배출원이 있어서 얘가 한 뭐 7%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순위가 바뀌죠. 누가 되죠? 실제로 1, 2, 3 되고 얘가 4가 아니라 얘가 5등이 되고 얘가 4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 5등이 빠지고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91.7에서 3.8이 빠지고 더 큰 7%가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상위 5개 배출원 입장에서 보면 표의 상위 5개는 이 녀석의 최소값인 거예요. 그냥 최소값 얘기 안 할게요. 더 작은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면 그냥 얘도 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표면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순위랑 관련이 있었을 것 같은 건데 사실상 문제 푸는데 관련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는 거죠. 나머지 순위가. 이걸 확인하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됐어요?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요거 이해했어요? 91.7%보다 크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더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설명했으니까 한번 쭉 풀이를 설명을 해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1, 2, 3, 4를 한번 써봅시다.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표의 1부터 5까지의 합 있죠. 요거를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죠? 91.7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중을 더해봤더니 91.7인데, 니은은요, 표의 상위 5개가 아니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5개의 합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표에 없는 다른 배출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녀석이 이 순위를 제낄 수 있는 수치라 하더라도, 얘가 91.7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데는 필요 없는 거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꽤나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정확히 설명을 하면 니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맞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니은 같은 경우가 좋은 복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은 복인 아니죠. 3개 들어갔으니까. 그죠? 니은 안 들어간 게 제거되는 게 2번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하나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보다가 뭐 이걸 못 보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은 4개 들어간 거는 피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관련이 있고 순서상 조금 인위적으로 안 보이고 싶어서 먼저 확인을 했지만 사실 먼저 확인하면 안 되는 선지 중에 하나긴 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게 피셋이라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무지성을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될 이유도 되게 많죠. 이것도 잘 봐야 되고 이것도 잘 봐야 되고 이렇게 잘 보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헤매게 돼버려요. 자 어찌됐든 니은을 확인했지만 니은은 봐서는 안 된 선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맞는 선지지만. 그래서 이제 보진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귿.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디귿 읽어보시면 NOx의 전체 배출원 중에 건설 장비는 4번째로 큰 배출 비중을 차지한다. 또 비슷한 얘기죠. NOx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매겨보시면 1, 2, 3, 4, 5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4에 있는 걸 봤더니 건설 장비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사고 과정으로는 틀려요. 그죠? 어디까지 확인해 줘야 돼? 나머지 배출원이 얘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자, 이거 다 더해 봅시다. 얼마 나와요? 자, 이거는 계산해 볼게요. 45.9에 13.6을 더하고 9.0을 더하고 11.1을 더하고 2.4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여기는 69.5가 되고 여기는 20.1. 여기는 2.4니까 잘못 썼죠? 59.6이죠. 이거 80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이렇게 계산 안 해요. 그냥 대강 얼마인지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다 더했을 때 80보다 조금 크죠. 그럼 나머지 같은 걸로 최대 얼마도 되는 거예요. 막 19, 18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선지겠어요? 틀린 선지겠어요? 틀린 선지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 접근했을 때랑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파악하고 디귿을 쫓아갔을 때랑 나는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렇게 문제점을 찝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아직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한 게 클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처음 한다면. 처음 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접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봤었는데 이걸 못 찾았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아마도 그냥
무지성으로 욕심에 급급하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또 많이 보다 보면 또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디귿 같은 경우가 어떻다? 얘가 틀린 선지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이 사실 다 더하는 거 말고는 없어져. 대각만 더해도 사실 디귿은 틀린 걸 금방 알아요. 그럼 이제 이게 확실히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딱 하나 있는 좋은 보기가 왜 하필 디귿일까? 이런 생각 해보면 답이 제 생각에는 명확하다 이거예요. 출제자가 당연히 이렇게 배치를 해놨겠지. 내 함정 미리 파악한 놈들 먼저 가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디귿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확인할 건 뭐예요? 1번, 3번 중에 그 다음 할 거 뭐 하라 그랬어요? 쉬운 선지. 그럼 이제 1번, 3번 비교해 보시면 남아있는 게 리을은 무조건 확인할 필요 없이 맞는 거고 기억과 리을 중에 여러분들이 쉬운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도라고 해서 꼭 이거를 이제 두 번째 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억에 있는 게 쉽죠. 그래서 기억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갈게요. 오염물질 이렇게 배출량의 합은 화물차가 건설장. 이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합이 플러스만 하면 되고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개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CO, NO, SO, VOC 배출량의 합.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될 주소가 화물차랑 건설 장비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만 쳐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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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요것도 하나의 이제 팁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실 때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부분으로 비교해요. 각각의 오차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숫자가 잘 안 보여서요. 처음에 800단위고 여기는 200단위니까 얘가 위에 게 600 정도가 크죠. 그럼 뒤에 게 그거를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크죠? 야, 이거는 뭐 비교할 필요 없네. 너무 커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진짜 서비스로 이렇게 쉽게 주는 건데 이럴 때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는 이제 의도로 1순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문제도. 자, 어때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푸는 방식이 인위적이거나 그런 느낌 없죠? 일관되게 풀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도 좋아요. 이런 거를 리뷰를 하면서 내가 일관된 약간 풀이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이게 저는 이제 다른 뭐 어떻게 푸는지 사람마다 제각각일 수도 있고 다른 강의를 참고해 본 건 없어가지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만약에 접하시거나 앞으로 접할 예정이라면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한번 다 시도를 해봐야 돼. 시간을 두고서.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 맞는 게 자기 거야. 결국 A, B, C. 자, 왜냐면 자꾸 매몰될까봐 그래요. 여러분들이 A, B, C라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나는 이걸 쓰고 또 누군가는 이걸 쓰고 또 누군가는 이걸 쓰는데 사람마다 이거를 쓰는 숙련도라든지 어떤 적성이 달라서 이걸 쓰는데 난 10초 걸리는데 누군가는 아무리 연습해도 뭐 15초 걸리는 거야. 그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아 저렇게 빨라 보인다. 당연히 제가 지금 풀었으니까 빨라 보이는 거죠. 본인이 해보고 그게 딱 자기께 맞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수용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서 함정 얘기도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페이지로 또 돌아와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종합 한번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남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제 시간 때문에 쫓겨서 실수를 한다는 개인적인 실수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매년 한두 문제 정도 평균 한두 문제 정도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함정 문제가 있다 자료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스로 해도 좋지만 유형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형화를 얘기를 하자면 유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자료 해석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유형화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죠?
나중에 가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런 필요 없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문제가 쓰이는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매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몇 개의 주제가. 그런 것도 문제 유형화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 조금 정리를 하고 요거 관련된 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제 자료 해석 능력 같은 경우도 유형화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듣고 양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역적 사고는 도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연역적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도출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되게 많은데 절반이 넘는데 연역적 사고를 사용해서 도출해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풀이 단계에서는 이 선구안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확인과 제일 처음 했던 도출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결국 확인을 잘하려면 기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자료만 많이 주고 그죠? 이런 것만 익숙해지면 이 문제들은 할만해질 거예요. 자료가 당연히 이제 뭐 표 나오는 거나 그림 나오는 거나 그래프 나오는 게 유형이 딱 빠삭하게 되고 나면 금방 돼요, 그거는.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은 확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르는 데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연역적 사고를 이용해서 도출하는 문제. 그럼 이제 오늘 도출하는 문제를 사실 두 개 봤는데 쉬운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문제 유형화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 이 올해 기준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페이지를 어디 가시냐면 20페이지에 27번 한번 가보시겠어요? 좀만 쉬었다 하기로 했죠.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풀게요. 10분만 쉬어봅시다.